윤석열 검찰총장이 진짜 정치를 하고 싶고 대권욕이 있다면 미래통합당을 선택하지 않겠죠. 선택하는 순간 본인은 죽을 겁니다. 보수의 대권 주자로 등장하는 순간 보수는 완전히 폭망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로커 까톡은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다.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여의도에서 들을 법한 얘기가 서초동에서 들렸어요. 신임 초임 검사들을 이제 격려하는 임명장을 주는 자리였으니까 그런 말을 했다. 잘못된 거죠. 왜냐? 정치 검찰이 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거예요. 본인의 의도가 어쨌든 간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근의 그 행보가 심상치가 않아요. 본인은 정치의 뜻이 없다, 정무적 감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니까 이낙연 지사가 25%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19%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13%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보수의 희망이 될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수의 절망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수의 대권 주자로 등장하는 순간 보수는 완전히 폭망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보수의 대안이 되기가 어려울 뿐더러 본인이 보수의 대안이 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에 나오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들은 지금 민주당 쪽, 청와대 현 권력을 쥔 분들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오면 어시구나하고 가장 환영할 분들은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짜 정치를 하고 싶고 대권욕이 있다면 미래통합당을 선택하지 않겠죠. 선택하는 순간 본인은 죽을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현 정부와 각을 세우고는 있지만 출발점 자체가 보수의 칼을 들이밀면서 시작한 분이잖아요. 아니야말로 지금 전직 두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주인공이 장본인이잖아요. 대법원장도 구속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진짜 정치를 하고 싶으면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죠. 어떻게 시작하느냐? 자기가 정당을 만들거나 독야청청하는 길밖에 없죠. 검사가 정치를 하고 대권 후보까지 거론되다 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일단 통합당 내부에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는 분이 나타날 거예요. 당장 홍준표 전 후보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공안검사 출신, 특수부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 두 분이 가만두지 않을걸요? 이 정치라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밖에 있을 때는 환영하는 듯이 하다가 딱 문턱을 넘어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거의 모든 사람이 경쟁자고 사실 정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걸 아는 윤석열 총장이 미래통합당이 손짓을 한다고 또 들어오라고 한다고 발을 들이밀고 문을 열고 들어간다?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네, 김 기자님이 진짜 좋은 표현 했는데 문턱 밖에 있을 때는 그래 너 한번 해봐 다 관망합니다. 그런데 문턱을 넘는 순간 완전히 달라져서 물어뜯는 곳이 정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정권 사실 출범 전부터 목표로 설정했지 않습니까? 현 상황으로 가면 과연 검찰 개혁이 될까? 검찰 개혁을 바라는 거의 모든 언론인들이 검찰 개혁의 절반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사실 지금 청와대와 법무부가 특히 민주당이 귀담아 들어야 돼요. 공수처를 출범한다고 검찰 개혁이 된다? 공수처장 임명 자체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미래통합당이 계속해서 딴짓을 걸고 동의해주지 않으면 출범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공수처법을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법을 바꾼다는 건데 이 바꾸는 과정에서 180석의 이 여권의 여당이 힘을 이용해서 바꾼다. 이제는 사달이 납니다. 왜냐? 부동산 3법이나 임대차 3법 같은 것은 그나마 상당수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수처법은 그만큼 민생과 직결된 법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부터 민주당과 진짜 청와대는 검찰 개혁을 어떻게 이걸 완수할 것이냐 다시 시작하기는 늦었고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된다고 봐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러면 임기를 다 채울 것이냐 아닐 것이냐도 상당한 관심인데 저희가 저번에 방송할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 결국은 끝까지 버틸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내년 초쯤에는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말도 있거든요. 내년 초까지 아니고 이르면 올 10월이나 올 말 정도에는 그렇죠. 아마 본인이 옷을 벗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독재와 전체주의 비유 발언을 한 이후에 민주당과 청와대는 사실 부글부글합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을 더 이상 정치적 거목으로 키워주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입만 자제할 뿐이지 아주 부글부글하거든요. 최백은 교수가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탄핵하라고. 그리고 서른 의원이 아예 대놓고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나가라. 그런데 어떻게든지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검사장 출신 그 변호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오늘 검찰 인사가 나는 걸 보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사표를 던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한번 두고 보죠. 뭐 그분의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제 검찰에 머무르다가는 검찰 조직을 망가뜨린 그렇죠. 총장이었다는 아주 평을 받을 개연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쯤에서 물러나는 게 윤석열 총장이나 특히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다는 검찰 조직을 위해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장 고민하는 그 지점이 바로 거기라고 해요. 자기가 검찰총장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서 검찰 조직이 이처럼 형해화되고 갈갈이 찢겨지고 이런 전례가 없었거든요. 이것의 출발점이 본인이라는 점을 가장 부담스러워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극복할 수가 없거든요. 본인이 나가는 것밖에 없죠. 나가는 것밖에 없어. 나가서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가면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수사, 여권을 부담스럽게 하는 선거법 등 여러 가지 수사가 사실 다시 물거품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건 언론에 맡기고 그리고 그건 국민에 맡기고 가야지 본인이 꼭 남아서 일을 하겠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 현직 검찰총장이 1년 8, 9개월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의 후보가 돼서 일국의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 하는 자체가 저는 사실 망상이라고 생각하냐면 국정은 모든 일의 알파에서 오메가거든요. 그런데 검찰총장은 사실 일부분이에요. 일부분밖에 모르는 사람이 1년 몇 개월에 수업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잘하겠다고요? 사실 국가 지도자 비극이라고 봐요.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즘 여론조사에서 그 대권 후보 여론조사 대상으로 거론이 되는데 초반에는 나 빼달라 이런 얘기를 강력하게 여론조사 업체에 했다고 그래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전화를 안 한다고 합니다. 은근히 뭐 즐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독재라든가 전체주의 이 발언, 이거는 서초동에서 법률가들이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죠. 이 부분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고른 단어일 텐데 이 단어를 사용한 의미는 분명히 있다. 그 부분만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검찰 개혁은 어떻게 보면은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상 명제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이 개혁을 성공을 못 시키고 이 180석에도 불구하고 끝난다면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 그러면 사실 우리 언론인들이 제안한다 그러면 일단 청와대 민정수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검찰 개혁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지. 수사권 분리해서 경찰에 모든 권한을 준다? 또 다른 이게 적폐를 쌓는 겁니다. 나중에 되면 이제 경찰 개혁한다고 나와요. 말씀도 술술 나오는데 그 비결이 그 왼쪽 손가락에 들고 있는 뭐 이겁니까? 피가 잘 통해서 얘기가 오늘 술술 나오신 것 같아요. 아니 이걸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 꼰대다. 그래 맞아요. 꼰대예요. 왜냐 우리는 나이상으로 이미 꼰대가 아니라고 아무리 항변하고 강변하고 주장해도 네. 젊은이들이 볼 때는 꼰대라 보거든요. 네. 저는 과감히 그 꼰대론에 대해서 사실 배기하고 싶어요. 왜냐 사고와 행동 양식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이 먹었으면 꼰대다. 그리고 지금 말하면 지금 20, 30대가 지금은 젊죠. 비하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꼰대를 들고 또 이 선배들이나 특히 아버지 삼촌 세대들에 대해서 그렇게 약간 사과를 할 필요도 없다. 왜냐 이 부분에 있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참으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1995년도 정계복귀를 하면서 나이가 그때 70대 중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인을 은퇴해라라고 당시 신한국당에서 민자당에서 성명을 많이 냈어요. 그때 말하는 노장청의 조합으로 국가와 정치가 발전합니다 그랬어요. 지혜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얘기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 5년 동안 잘못했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걸 든다 그래서 꼰대다? 그런 판단, 그런 시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김대중 대통령까지 가네요. 논리의 전개 능력에 아주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노컷카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가 같이 노컷 같은 걸 찍고 있지만 사실은 논설위원장님이세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저희한테 뭐 편할 때 출근하고 편할 때 퇴근해라. 그리고 말을 해놓고 좀 일찍 퇴근하면 너 어디가? 왜 이렇게 빨리 가? 이러시거든요. 이런 게 바로 민주주의의 허를 쓴 독재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민주주의의 허를 쓴 독재하면 생각나는 분이 또 있죠? 누가 그런 말씀하셨죠? 윤석열 검찰총장이거든요.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좀 찔리십니까? 비유가 적절치 못하다는 차원을 넘어서 비유가 너무 저급하죠. 이게 답입니다.